자, 7번 이 단원 자체가 뭐냐면 극대극소화 미분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얘는 뭐 하자는 거냐면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일부 3차 함수이죠. y는 ax의 세제곱을 평행이동한 형태.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인데 그걸 좀 깨고 일반적인 형태의 3차 함수, 4차 함수 혹은 그 이상의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도함수의 함수값하고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 상관관계를 밝히면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 지금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첫 번째 장에서 그걸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장에서 진짜로 그래프 그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봅니다. 첫 번째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개념 자체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함수의 증가라는 이 용어, 함수의 감소라는 이 용어를 중등 과정에 쓰진 않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는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죠. 맞아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 그리지 맙시다.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제가 a, fa라고 하고 이 점을 b, fb라고 하죠. 이 두 점 사이를 관찰해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렇게 이 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예. 이때 x값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어요. y값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죠. 이런 걸 함수의 증가라고 해요.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해요. 예. 그래서 함수 fx가 그 밑에 쓰신대요. 어떤 구간 내의 임의의 두 수에 대해서 첫 번째 상황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증가하는 상황은 이렇게 b가 a보다 클 때 fb가 fa보다 크면 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 부등호의 방향을 이걸 반대로 바꾸고 이것도 반대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게 사실 그림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 A가 B보다 작다라고 먼저 썼기 때문인데 B가 B와 A의 위치를 바꿔도 여전히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 일치한다는 게 중요하지 방향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둘 다 반대로 바뀌어도 증가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감소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죠. 여기가 A, FA 그 다음에 여기가 B, FB 이렇게 둘이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B가 A보다 큽니다. 그죠? 그런데 FP는 FA보다 작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이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간에서의 증가와 구간에서의 감소예요.
특정한 구간에서 증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되고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되고, 이 방향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부등모의 일치 여부에, 이건 반대죠? 얘는 일치죠? 집중하시면 얘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립변수의 대소관계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한다. x의 값이 독립변수죠? y의 값, 즉 fx의 값이 종속변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바뀌면 이것도 이쪽으로 바뀌면 돼요. 알겠죠? 얘는 독립변수의 대소관계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서로 바뀐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면 얘도 이렇게 바뀌면 똑같은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인 거죠. 맞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라고 불렀죠. 기울기가 양이라는 말을 보통 중등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거나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딱 이 뜻이죠. 맞아요? 이제 우리는 딱 5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가 증가한다.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x가 어쩌고 y가 어쩌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함수가 증가한다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개형 역시 증가하는 함수의 개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한데,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실 때는 x의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x가 점점점 이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니네가 이쪽에 서가지고 얘를 바라봐. 얘가 오르막이면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네. 얘가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인데, 이런 것도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이런 것도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서서 바라보면 내리막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리막의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얘는 감소하는 함수다. 이렇게 그래프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방금 한 건 구간에서의 함수의 증가 감소였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말고 한 점에서 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도 따로 정의합니다. 저건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고 특정한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가 달라요. 저기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점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감소 상태 하나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하나를 더 추가로 그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증가 상태거든요.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 내가 요 a라는 점에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알고 싶고, 요 왼쪽에는 a-h, 요 오른쪽에는 a 플러스 h 이렇게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점은 a-h, fa-h 일 거고요. 이 점은 a, fa 일 거고요. 이 점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일 거예요. 그죠? 네. 감소 상태의 그래프는 거기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 fx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충분히 작은 양수 h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2개의 점 가지고 하는데 3개의 점이지만 이 3개의 점의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1개의 점에 관한 정보를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fa-h와 h 양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대수는 명백하거든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프린트 기준 첫 번째 그림이죠.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모조리 역전되면 그러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아주 좁은 구간을 이 점을 기준으로 아주 좁은 구간을 관찰했을 때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상태이면 증가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감소하는 상태이면 감소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일관된 설명입니다. 저기 보시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 증가했죠. 여기서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면 감소했죠. 여기서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는 반대입니다. 알겠죠? 다만 한 점을 지칭할 때는 증가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감소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x는 a에서 어떠냐 안 되는데 증가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죠. 원래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나 이 상황밖에 없습니까? 이 상황이나 이 상황밖에 없나요?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적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선생님 fa-h fa 플러스 h를 비교했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혹은 fa-h fa 플러스 h를 비교했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가 x는 a 아닌가? 아, 반대군요. 네. 이런 상황이군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a-h일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h일 거니까 이게 만족하죠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점에서는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고 물어보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x는 a일 때 여기가 a-h이고 여기가 a 플러스 h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점이 꼭 증가 상태에 있거나 꼭 감소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끌까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오늘 학생들이 다들 늦게 온 걸 보니 다들 늦게 왔다는 것은 좀 늦잠을 잤다는 뜻이거든요. 늦잠을 잤다는 건 푹 잤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전날 늦게 자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늦게 왔지만 다들 잠이 오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네. 좋은 지적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이제 또 뒤에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나올 거고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부터 좀 다루어 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3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거기 보시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A라고 돼 있고 여기에 B라고 돼 있고 여기 이 점에 C라고 돼 있고 여기 이렇게 D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 함수의 함수값을요, 이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y는 fx예요. 이게 y는 fx라고요. 아시겠죠? 이 y는 fx에서 도 함수의 함수값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러면 접선에 그어봐요. 이렇게 접선에 그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잘 그린다. 기가 막히네요. 예. 그죠? 접선에 그려보면 하나같이 이 아이들이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아, 여기서 부호가 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요? 여기 접선에 그어볼까요? 하나같이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나?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접선에 그어보시면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부호가 양임을 알 수 있죠. 맞아? 하준이 위험해. 정신 차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에 양이 나온 부분을 보니까요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오르막이에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내리막이에요. 다시 양이 나온 부분을 보니까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오르막이에요. 맞아요? 아, 이걸 이용하면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일방적으로 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항상 f'x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f'x가 음수일 수 있겠죠. 특정한 구간만 보는 거니까 f'x가 음수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f'x가 0일 수 있죠. 이 세 개의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맞아요? 네. 이면 fx는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증가하죠, 실제로. 지금 이미 그림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러면 fx는 구간 내에서 어쩌겠어요? 감소하겠죠? 영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 항상 0이 나온다는 것은 fx가 뭐라는 뜻이죠? 여기다 그리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맞아요? 이 구간에서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전부 다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무슨 함수? 상수 함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 되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증가, 도함수 함수값이 양수이면 증가,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감소, 그리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상수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간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구간에서 한번 다뤘고 점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도 판정을 좀 해보자 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두 번째는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는 건데, 함수 fx가 이거는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저기서는 구간이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을 보는데 여기서는 한 점이니까 미분계수를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미분계수 이 f'a가 양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f'a가 음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가 돼요.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이면 증가 상태이고, 사실 미분계수죠. 그죠? 네. 미분계수가 음이면 감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하고 굉장히 일관된 설명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원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왜 0일 때는 안 하죠? 맞아요, 맞아요. 0일 때는 적지 마세요. 알겠죠? 네, 0일 때는 왜 안 하냐면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적지 말으라고 내가 다른 색깔 적을게. 적지 말으라고. 알겠지? 판정 못해요. 왜냐면 f'a가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구간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f'a가 0이 되는 상황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아까 x는 a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데 여기 x는 a. 마찬가지 이것도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데 x는 a. 그럼 얘들은 확실히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에요.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 0이죠. 도함수 함수값 다 0이에요. 내 딸. 맞아요?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닙니다.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죠? 증가예요? 증가 상태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뭔 구간을 얘기해, 점을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 판정하는 법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A 옆에다가 A-H. 맞아? 여기다가 A 플러스 H. 이러면 FA-H랑 FA랑 FA 플러스 H의 대소 관계를 알 수 있죠? 맞아요? 증거 상태예요. 잘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거 무슨 상태? 함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는 것만으로는 증가 상태와 감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 x는 a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 거 알았어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만 증가 상태인지 감수 상태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두 개밖에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다양한 상황 중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판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만들 수 있겠죠. F'A가 0이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보통 농구를 많이 쳐요. 그래.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군. 이렇게. 맞아요? 근데 알 수 없다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 판정법 문제 3번에 1번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정했거든요. 그죠? 이건 다분히 직관적인 설명이었죠. 아니, 그림 봐봐라. 양이잖아, 음이잖아, 양이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증명이라고 보기엔 좀 옳지 않기 때문에 증명 한번 시도해보죠. 문제 4번. 근데 증명의 힌트도 있어요. 구간 내에서 증가 감소의 판정을 뭘 이용해서 증명하라고요? 평균값을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증명하라고요. 평균값 정리 기억나 한번 써볼까요? 알겠죠?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 그리고 개구간 AB에서 미분간호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균 변화율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 구하면 B-A분의 FB-FA거든요. 맞아요? 이놈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갖게 하는 C가 맞아요? C가 개구간 AB 내에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의 정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요 평균값의 정리의 요 식을요 어차피 B와 A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변형 안 하냐고. 맞죠? 근데 요 놈은 확실히 양수잖아요. 그죠? 이게 뭘 뜻해요? FB-FA와 F'C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뜻하죠. 동의하시죠? B-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따라서 1번 F'X가 구간 내에서 항상 양이었어요. 이 말은 F'C가 양수란 얘기죠. 네. F'C가 양수란 말이고 F'C가 양수란 말은 FB-FA가 양수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독립변수는 B가 A보다 크잖아요. 그럼 종속변수도 B가 A보다 크죠? 함수가 증가한다는 걸 뜻하죠? 맞죠? 결론을 내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함수가 증가한다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뭘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 이거 얘기한 거예요. F'X가 네거티브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F'C 역시 네거티브 할 거고요. 그럼 FB-FA 역시 네거티브 할 겁니다. 근데 B가 A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죠? 함수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함수는 감소한다. 그래프의 개형 없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거예요. 구간 내에서의 증가 감소의 판정의 증명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구간이 아니고요.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증명은 쉬우라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쉬우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힌트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예. 미분계수의 정의 써보죠. F'A의 정의를 원래 이제 우리가 델타 X 안 쓰고 H로 바꿔서 정의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델타 X를 쓰겠습니다. 델타 X를 또 뭘로 바꿀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 정의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라고 볼 수 있죠. 맞니?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 어떻게 판정을 했었냐면 이 델타 X가 H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델타 X는 이미 충분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한 기호는 없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F'A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럼 얘하고 같다는 말은 F'A가 양수이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역시 양수이다 라는 걸 뜻하잖아요. 이때 지금 델타 X는 양수인지 문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분계수는 좌우 미분계수 둘 다 정의하기 때문에 델타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델타 X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보죠. 델타 X가 양수하면 분모가 양수잖아요. 그럼 분자가 양수해야 되니까 FA 플러스 델타 X라는 놈이 FA보다 큰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델타 X가 음수라고 하면 분모가 음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분자도 음수가 돼야 되죠? 맞아요? 네. 이놈이 이거보다 작은 거죠. 됐죠? 네. 이때 델타 X라는 놈이 부호를 모르니까 귀찮잖아요. 이거의 절대값을 H 하겠습니다. 그럼 델타 X가 양수일 때는 얘하고 H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델타 X가 음수일 때는 얘하고 마이너스 H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으면 FA 마이너스 H FA 플러스 H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였어요? 증가 상태의 정의였죠? 네. X는 A에서 fx는 증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F'A가 음수인 경우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F'A가 네거티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증명 과정이. 그죠? 근데 증명 과정에서 뭘 또 쓰기 때문에 평균값 정의도 한번 쓰고 도함수의 미분계수 정의도 한번 쓰고 워낙 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증명 과정을 넣었습니다. 여기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딴 생각하시거나 소식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내용을 이해하셔야 두 번째 장에서 제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저기 저렇구나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5번 문제 3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간 내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함수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판정하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사실 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미분 가능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만 사용 가능하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예. 두 번째 때문에 넣었는데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구간 내에서의 증가함수 판정할 때요. 뭐라고 했냐면 f'x가 양수이면 증가한다. 음수이면 감소한다. 0이면 상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예. 그놈에 그걸 1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1번이었으니까 3번에 1번 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증가한다고 해서 f'x가 양수라고 판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감소한다고 해서 f'x가 음수라고 판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한 거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그럼 증가하는데 fx가 음수인가? 그죠? 뭐 때문이냐면 등호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등호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문제 6번에서 할 거예요. 저 1번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알겠죠? 아예 뒤집으면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뒤집어 쓰려면 약간 부가적인 조건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정도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문제 6번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렸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올라간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 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굳이 세제곱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면 돼요. 알겠죠? 네, fx라고 할게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점에서는 f'x가 0이란 말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x가 양수입니다. 여기서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x가 양수죠. 이런 상태죠.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냐? 증가하죠? 오두막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이 점에서 증가 안 하는데요? 이 점에서 증가한다는 거 보여드리죠. 증가하죠? 그죠? 한 점에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가 어떻게 한다고?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왼쪽에 긋고 오른쪽에 그어가지고 요 세 점의 대소관계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점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f'x가 0보다 큽니까? 아니죠. 0과 같을 때도 있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씁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제 거꾸로 쓸 거예요. fx가 증가하면 f'x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fx가 감소하면 그러니까 역을 쓰실 때는 등호를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감소한다고 보니까요. 맞습니까? 네. 사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단 f'x는 0인 점의 부근에서 1의 경우에 f'x는 양수여야 되고요. 2의 경우에는 f'x는 음수여야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단서가 없잖아요? 이런 단서가 없으면 이걸로만 보면 그럼 이것도 증가하는 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이게 증가하면 이런다고 했으니까 딱히 이런 말을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이걸 안 쓰면 또 이걸 또 증가한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0도 되고 양도 되는데 증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점 부근에서 얘가 항상 양을 유지한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지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증가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부연 설명까지 그냥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이거 봐봐요. 쉽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무엇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양수이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f'x를 구합니다. 그럼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라는 이 함수가 얻어지죠?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판별식이? 그렇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프를 떠야 되니까. 그럼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놈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 더. 이게 구간 1, 4에서 감소함수에 기한 a의 범위입니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어찌해야 되죠? 도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네. 그럼 f'x를 구하는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은 여기 판별식부터 가면 되겠냐? 판별식은 언제 하는 거냐? 실수 전체로 범위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범위가 제한돼 있죠? 판별식만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일종의 근해분리니까 이 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토대로 접근해야 돼요. 맞아요? 얘는 근데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음민 부분, 도함수 함수값이 음민 부분이 생기려면 x가 아래로 끌려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끌려 내려온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끌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대칭축 나와 있네요. 어디죠? 대칭축 어디냐? 2 아니냐? 1 누구냐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알겠죠? 그러면 1과 4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2하고 4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2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4는 더 멀리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선생님? 의미가 있어요. 자, 1의 함수값도 의미고 이제 이 구간에서만 감소하면 되니까 사실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1의 함수값도 의미고 4의 함수값도 의미지만 뭐만 판정하면 되겠냐? 그렇죠. 4의 함수값을 판정하면 되죠. 그럼 1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F'4를 구하는데 F'4가 얼마냐면 16, 48 그냥 A네요. 그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같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꼭 작을 필요 없어요. 같아도 돼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대칭축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굳이 두 개를 다 판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1도 얘를 찍고 4도 얘를 찍고 1도 해보고 4도 해보고 이러면 뭐예요? 1이 무조건 4의 중복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교집합 구하면 이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4차 이상으로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4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3차 함수죠? 근데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해야만 4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아직 3차 함수 그림 법을 안 배웠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오죠. 저거 판별식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판별식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별식을 썼다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4차식이었다고 하면 미분하면 몇 차식이 되죠? 3차식. 그럼 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못 그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장에서 그거 배울 거거든요. 그럼 배우고 나면 4차 함수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도함수를 그려서 그걸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처럼 이제 근해 분리 형태로 활용하는 문제죠.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지금 정훈이가 왜 두 문제 다 3차 함수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오늘 시작할 때 3차 함수도 배우고 4차 함수도 배운다고 했는데 뒤에다 3차 함수라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8번에 좀 이상한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뭐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C, 그리고 위에 점 D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으시면 좋아요. 바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가 E, 그 다음에 여기가 F, 여기가 G, 여기가 H인데 비어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I, 여기가 J, 여기가 H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K입니까? 아, 그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제. 알겠죠? 영어도 못해가지고 순서 잘 모르겠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H로 보이네요. 자, 1번 극대와 극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원래 이제 원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육과정 이전 있죠? 그 이전까지는 극대와 극소를 어디에서만 정의했냐면 연속함수에서만 정의했어요. 그래서 좀 옛날 책을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안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불연속일 때도 극대와 극소, 원래 극대와 극소는 불연속일 때 정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까지 확대하는 걸로 내용이 좀 바뀌어서요.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극대라는 게, 자, 극대값을 적기 전에 극대 옆에다가 영문으로 명칭을 적어놨죠. 맞아요? 뭐라고 적혀있냐? 그래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 짱이라는 얘기예요. 동네 짱. 아시겠죠? 세계적인 파이터가 아니고 그냥 동네 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로컬 맥시멈. 근데 그러면 특정한 구역에서만 가장 큰 값을 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 그 뜻입니다. 자, 설명 적어볼게요.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개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fx라는 놈이 이럴 때, 그러니까 a인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의 함수값이 죄다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뜻이죠. 그죠? 예. 이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대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상태를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극대값은 역시나 값수로 끝났기 때문에 함수값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y의 값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극대와 극대값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극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극대값은 그 극대 상태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애매한 설명이 어떤 열린 구간인데, 어떤 열린 구간을 여러분들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만 지정 안 하면 돼요. 적당히 좁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극대값 찾아볼래? 어디? B 극대죠, B. 이렇게 구간 잡으면 열린 구간. 맞아요? D도 극대입니다. 제일 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점들하고 비교해봐요. 혼자 크죠? 네, 극대예요. F도 극대입니다.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J도 극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BD, FJ 모조리 극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동네 지정하라고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네. 사실 충분히 좀 작게 해야 돼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정의 자체가 이래요. 로컬이니까. 로컬.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극대가 존재할 수 없는 게 선생님 이렇게 로우컬 치면 여기가 극대 아니에요? 아니죠. 열린 구간이라니까. 그럼 여기서는 최대를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열린 구간에 최대가 존재하죠. 여기가 극대인 거죠. 맞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런 형태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극대예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거 이제 그래프 제가 조금 바꿀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극대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치? 좁게 잡아야 된다고. 알겠냐? 극대입니다. 그럼 극소의 정의도 쓸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정확히 반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극소는 뭐에 동네 찐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승진이 같은 애들. 진짜 오자만 얘기야. 알겠지? 사실인데요. 사실이야? 왜 그래 임마. 반대로 쓰세요. 여기 안 보고 쓸 수 있겠죠? B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A라고 안 하고 D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에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만들 수만 있으면 극대 혹은 극소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때 극소가 그러면 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를 그렇죠. 이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존재의 의미예요. 이런 열린 구간을 만들 수만 있으면 극대 혹은 극소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전체로 생각했어요.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못한다니까요. 못한다고요. 왜냐면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네가 했어. 그래서 극대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따로 쳐가지고 4개 쳐가지고 극대 4개인데 이러면 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존재하잖아요. 넌 존재하는 걸 무시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어떤 의미가 그런 뜻이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좁게 쳐야겠다, 범위를.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별 내용 없어요. 네. 극값이라는 것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그냥 묶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총칭이죠, 총칭.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극점이라는 것은 그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자, 1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x는 a에서 극대였죠. 그러면 a, fa 이 놈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b, fb 이 놈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극소점이라고 하겠죠. 맞아요? 네. 이 놈의 총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극값과 극점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실제로 방금 제가 이런 그린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쉬운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이한 문제들은 항상 어떤 형태의 곡선을 주냐면 적어도 연속.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미분 가능인 형태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걸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극대 찾아볼까요? 여기 극대죠? 여기 극대죠? 여기 극대고 여기 극대입니다. 맞습니까? 극소 찾아볼까요? 여기 극소고 여기 극소고 여기 극소고 여기 극소이죠. 그죠? 미분 가능하니까 얘들 특징을 보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최다 0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표현한 정리가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문제 9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하다는 말만 쓰면 연속이란 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간미연 아시죠? 네.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함수 fx는 x는 3에서 극대값 5를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조건이죠? f'3은 0이고 f3은 5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두 개의 조건이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x는 2에서 극소값 -1을 갖는다. 무슨 뜻이에요? f'2는 0이고 f2는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중간하고 미정계수 두 개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의 조건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증명해보죠. 증명! 좀만 힘내요. 졸리시겠지만. 알겠죠?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fx가 미분 가능입니다.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극대값이라는 것은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정의하거든요. 그 열린 구간이 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x는 a 근방의 a보다 큰 t에 대하여 그냥 a 근처에 a보다 큰 애 있고 a보다 작은 애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이 t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요 fa라는 극대니까 요게 성립할 수밖에 없죠. ft보다는 fa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그림과 함께 잠깐 조금만 구현해보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지금 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를 갖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지금 x는 a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떤 열린 구간을 대충 이 정도 잡아놓을게요. 이 정도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t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t의 함수값은 a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 사이의 평균 변화량이 항상 뭐에 같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평변을 써보면 t-a 분의 ft-fa라는 놈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그림 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극한을 취해보면 t라는 놈은 a보다 크기 때문에 a의 우측 접근 시키죠, 제가. 알겠죠? 네. 그럼 t-a분의 ft-fa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반대로 x는 a 근방에 t가 a보다 작은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짓을 해보면 fa라는 놈은 여전히 ft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t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여기로 오게 되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평변을 구해보면 아하, 양의 값을 갖는 보다 나은 거 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t-a분의 ft-fa 이 놈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이렇게 극한을 취해보면 좌극한을 취할 수밖에 없죠.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 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니? 그래서 두 개를 얻었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 근데 fx는 무슨 함수죠? 그렇죠. fx는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되죠. 얘가 우미분계수죠. 얘가 좌미분계수죠. 근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같으려면 얼마로 같아야 돼요? 0으로 같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F'A는 0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fx가 극소인 경우에도 증명할 수 있겠죠. 제가 하진 않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0이 됩니다. 단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이겠거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극값이죠. 이런 경우는 극값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극값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극값이 아니죠.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극값 아니죠. 이게 극값이려면 로컬 맥시멈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미니멈도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해서 얘를 극값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가 그 밑에 보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써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F'X가 0인 지점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극값의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종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F'A가 0이어야만 극값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극값을 찾으려면 일단 F'A가 0이 되는 점을 다 찾아놔요. F'X가 0이 되는 점을 다 찾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극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 중에 이제 극값을 찾는 방법은 두 번째 장에서 합니다. 알겠죠? 한 4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